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너는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가? 불안해하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나는 노력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더 해야 하지? 하면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툰 작가가 이야기하는 사랑 이야기, 식량이 담당소의 식량입니다. 오늘은 녹사님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 여자친구는 연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부담스럽다면서 손톱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여자친구를 배려하여 연락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계속 사랑할까? 나를 보고는 싶어 할까?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인 사이의 연락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요. 다른 독자님들도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입니다. 연애란 것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특히 연애 초에는 서로 생활 패턴을 맞추는 과정에서 많이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연락 문제는 많은 커플들이 다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서로 연락하는 패턴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다르다면 연락 문제로 싸울 일이 많을 수 있겠죠.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너는 나만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가? 불안해하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나는 노력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더 해야 하지? 하면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연애 초에 불같은 사랑을 했던 분들은 사랑의 안정기가 오며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면 마음의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닌 것처럼 노력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연애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서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방이 쉽게 나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의 패턴을 맞추는데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문제인 연인 간 연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인 사이에 연락 말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싸움이 잦고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데 연락 문제도 생겼다? 그건 사이가 멀어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이렇다면 연인 사이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연인 사이에 문제가 없고 연락으로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에 두 가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사실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연인 사이에서 평범한 일상 공유를 위한 연락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밥을 먹는다, 회사 왔다 등의 매일 똑같은 일들이요.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을 굳이 알릴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너무 연락을 자주 해야 해서 제 성격상 조금 피곤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상을 공유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성향인 것이죠.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무뚝뚝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식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성향이구나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인 사이의 연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라요.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사람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해한다면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해해줘야 해요. 그리고 서로 섭섭한 마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예를 들면 연락을 자주 해줬으면 하는 분이 하루 9번 연락했으면 하고 연락을 안 하는 분이 하루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중간인 6번으로 합의를 하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퇴근 후 연락하기, 약속하기 전 미리 연락하기 등 약속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커플이 꼭 해야 하는 연락은 약속 가기 전에 하는 연락이랑 집에 들어와서 하는 연락이에요. 약속에 가면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미리 얘기해 주자고 했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연락은 안전 문제로 걱정할 수 있으니 정한 약속이죠. 물론 중간중간 자율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거고요. 연인들마다 성향이 다르니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를 해가며 조율해 가면 좋겠죠? 연락을 많이 안 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연락을 잘 안 하는 상대방에게
일상 연락을 자주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은 자주 하되 빨리 끝나도록 짧고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아할 거예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일상 연락이 길게 이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회사에서는 일도 해야 하고 집에서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연인과 연락을 챙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연인과의 연락은 따로 시간을 내서 온전히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쏟고 싶었거든요. 뭔가 같이 하면서 그런 에너지를 쏟기는 어려우니 자주 연락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럴 땐 짧고 간결하게 연락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더라고요. 또 서로 연락하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되기도 하고요. 질문 주신 독자님에게 제가 말한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노력해서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래요. 연락 문제도 그렇지만 결국 연인 간의 문제는 서로 서운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것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깨지게 마련이니까요. 솔직하게 돼야 하고 서로가 노력하는 행복한 연인이 되시길 바랄게요. 식량이 상담소는 활짝 열려 있으니 사랑에 대해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질문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그쪽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사연은 유튜브 영상 또는 인스타그램 만화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식량툰 인스타그램 링크도 함께 써두었으니 만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